안녕하십니까. 야구잡설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야구잡설이지만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삼성 팬 정현재 PD입니다. 넘어가시죠. 야, 진짜 새로울 게 없는데 늘 웃길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새로울 게 없지만 오늘은 안 웃길 겁니다. 이미 웃겼네요. 언제부터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도 웃기고 있는데 새롭게 기아팬. 돌아온 저는 어. 기아팬 스포츠국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호 PD입니다. 아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빠로 돌아왔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이거를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아빠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거기까지 아니라 박정희. 야 이제 야 아직 일주일도 안... 심지어 아들입니까? 아예 기가 막히죠, 아들이죠. 기가 막히네. 혹시 본인 닮아서 신체 활동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그렇게 엄마를 발로 차긴 하던데 음. 근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사실 딱히 할 일은 없잖아요. 몸도 아직 불편하고 하니까 야구를 봅니다. 기아를 틉니다. 지고 있습니다. 삼성으로 돌립니다. 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주중을 보내고 그 많은 취미 중에 하필 야구를 봤다고? 부부가 모두 야구를 좋아하니 진짜 큰일이야. 큰일이죠. 게다가 3기 팬이야, 큰일입니까? 3기. 네. 어떻게 큰일이다. 아, 진짜. 언제나 이 그다음 고통을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팬. 네, 꿈도 희망도 없는 롯데자이언츠 팬 강인 편집장이고요. 네. 요즘은 야구를 보는 것보다 야구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예. 사인 야구에서 재밌게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도 야구와 관련된 취미 정말 많으니까 힘들다면 시야를 좀 넓혀보는 건 어떤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옆에 있는 아저씨 토요일 날 3타수 무안타 치고 이제 배트 집어 던졌어요. 배트를 집어 던졌다고요? 배트를? 배트 플립이라고 해줘. 아니, 그러니까 홈런 치고 던진 거야, 3진 당하고 던진 거야. 이루스 같은 플라이. 플레이인데. 잎을 치고 어. 내가 너무 못 치는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나는 거야. 어. 배트를 집어 던졌는데 네, 우리 감독님 배트였다는 거. 우리 배트도 아니야 심지어. 내 배트도 아니었어. 아 진짜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스팬 자기 소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야구잡서 단톡방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무슨 박해야? 야구잡서에게 간디 김영민 작가입니다. 머리 미세요 그럴 거면. 아니, 그럼 머리를 밀든가. 주중 야. 경기 끝났는데 얘네 수입, 쟤네 수입, 쟤네는 뭐 8인가 떨어졌다고. 네. 근데 우용 PD는 뭐 손발 다 부상을. 야구 얘기를 쓸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우리 팀이 야 우리 팀도 일하면 엄살이라고 뭐라 그러지? 또 그렇다고 야 우리 팀이 진짜 잘해 하면 또 기만이라 뭐라 그러지? 나는 야구 잡설 단톡방에서 왜 야구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잘한다고 하면 저희는 오케이 합니다. 항상 못한다. 드디어 질 때 됐다. 서진용 드디어 털린다. 야 근데 야 그건 그걸 서진영이 기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오면 연속 볼넷 타는데 아 근데 그래서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근데 저까지는 제가 야구 팬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노 PD님이 눈에 아. 가래끼가 났거든요. 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 맞아.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 5년 된 사이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5년 더 보고 됐는데. 박해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박해하는 거야? 그래. 이거 꼭 공개해 주세요 카톡방에. 삼성 야구 그만 보라고. 가만하고 뭐 그러고 걱정해줬잖아. 눈이 왜 아픈 거냐고. 출구절잡이지. 걱정해줬대. 야, 나 걱정해 줬으니까 꼭 공개해 주세요. 아니 토요일에도 우리가 13대 10으로 진 경기인가? 뭐 처형인가 뭐 집에 왔대. 그래가지고 지고 있으니까 맥주나 마셔야겠다. 끈다. 꺼야겠대. 야 5대1 야 5대1에서 당연히 5회 5대1이면 아유 끄고 야, 맥주 마시러 가지. 삼성하고 경기하면 임마 7, 8, 9에 다 점수 내고 삼성 털리는 거 모르냐? 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회를 어제는 왜 있어봐서 합니다. 못했는데 어제는 왜 못해갖고 6승 6패로 왜 못 왔는데 어제 못 털었잖아. 지금 그 1승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4명 합쳐서 4승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호회마다 지금 6월 내내 1호회마다 져서 그래. 여기 일요일만 이겨요. 우성해. 작년부터 일요일만 이겨. 그 야구 잡사를 보시나 봐. 아니, 나는 근데 오늘 집 죽는다 이거지. 진짜 오늘 지면은 내일은 진짜 갈린다 내가. 와장창 한다는 거지. 아니 근데 난 더 이상 한 경기 이겼다고 더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죠. 5패 했는데 1승 했다고 좋아지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삼성 팬들이 다 이제는 체념 단계야. 근데 난 사실 뭐 1패는 했지만 앞에 5승에서 사실 그렇게 열받진 않아. 그러니까. 1위도 복귀했고 아니 다 우리는 했었죠. 뷰캐논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저쪽에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보는 선발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 그렇게 봐봐. 조성훈 이거는 다 2군에서 만들어서 키우잖아. 그런 투수들이 1이닝을 막아줘야지. 삼성아. 예? 왜? 야, 내 팀 내가 마지막 까는 조가 이상한데요. 내 팀 내가 까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어. 나 아니 뷰캐논 올라왔으면 승리 하나 해야지. 네, 저희는 이름도 이제 못 그래서 들어본 와이프 투수 때문에 올라오면. 삼성 야구를 보잖아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뭐? 5회까지 5점 이상 이기고 있을 때만 보자. 현명하네. 어. 현명해.
그 IPTV 해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상파가 아니라 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타민 챙겨 먹듯이 음. 딱 알람 같은 거 해놔가지고 그렇죠. 5점 이상 이기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금요일인가 그때 생생정보 볼 뻔했잖아요. 여기가 갈 데가 없더라고. 그 저번에 어떤 KT 그분 팬한테 그 알람 서비스를 빨리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본인 설정할 수 있게. 바디버디에서. 괜히 어. 우리랑 엮여가지고 이상한 서비스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체념이라는 단어에 좀 이번 주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여기서 매주 시간 내서 떠들어도 뭐 김모 감독 그리고 이제 홍모 단장은 너네는 지져라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러니까 좀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야 이렇게 한다 한들 그들은 여전히 유찬호 쓸 거고 그렇지. 심지어 어제는 물론 이제 우치가 되긴 했지만 라인업은 공개가 됐잖아요. 드디어 박찬호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유격수로 김규성이 나와요. 그래? 네, 김도영이 그래서 있는데 야 이것까지 이렇게 할 거면은 김도영이 세칸이었어? 3루죠 계속. 어. 근데 우리 카톡방에서 김 작가님 했던 말이 제일 공감됐던 게 문동주를 거르고 김도영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타자니까. 근데 그것은 김도영이 유격수일 거라는 가정하에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3루수나 2루수일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선수 뽑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김영민 진짜 단톡방에서 말 많이 하네. 그러니까 네가 말 제일 많이 유체이탈. 해. 근데 맞는 말이에요. 처만 이거 맞는 말인데. 그치 나는 맞는 말 아니면 처맞는 말 하지. 맞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장기적으로 이 선수한테 자리를 좀 확보해주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는 그런 그 공정한 한 번 기회 줬으면 또 한 번 줘야 되고 박찬호 선수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못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듣냐면은 수비를 못해요. 수비가 너무 흔들려. 그래 에러가 많더라. 5경기 연속 에러를 했어요. 야. 근데 냉정하게 지금 박찬호라는 선수는 수비가 흔들리면 존재 가치가 불분명한 선수거든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수비 흔들리면 휴식을 주던가 혹은 이제 2루 3루로 유틸로 돌려야 본인을 살리는 건데 지금 박찬호의 가장 안티는 어떻게 보면 김종국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박찬호 쉬는 날도 김도영을 유격수로 안 써보면 유격수 김도영은 언제 써? 아마 박찬호 은퇴한 이후 아니 그러니까 35세쯤? 그 감독님이 그 유격수의 심리 상황을 너무 매니징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안치홍 맞나요? 안치홍이죠. 안치홍이 왔을 때 2루전에서 밀려나신 적이 있다며. 네네. 그 경험 때문인지 그 불안함을 본인이 알아서인지 박찬호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매니징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반대급부로 감독이 선수들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고 2군과의 그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변우혁 선수가 2군으로 갔잖아 허리 통증으로. 그러면 이제 2군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가 올라온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2군에서 2할 초반 치고 있는 황대인이 또 올라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자리야말로 뭐 예를 들어 오선우라든가 임석진 이렇게 3할 치는 선수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 주에 오천 취소도 많을 거고 그런 매니징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팬들로부터의 신뢰도 이미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저기 뭐 야구 잡설 댓글 편에는 보면 다 기아, 롯데, 삼성 팬들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끔 스 팬들 오셔가지고 이제 예. 엄살 부리니? 약간 엄살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분명해 삼성 팬들은 지금 단장이 제일 문제다. 저번 주 결과로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꼴찌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 삼성 팬들 한번 물어봐. 차라리 시비를 해가지고 뭔가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단장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대부분일걸. 근데 삼성이 역사상 꼴찌를 해본 적이 없을 시비를 찍어본 적은 없지. 12로 시즌을 마감한 적은 없지. 8위도 없어요. 8위. 중간 8개 아니 할 때는 중간에 8위. 11을 찍은 적도 없을걸? 17년 이후 처음이라고 나왔던 것 중간에 같은데. 11을 찍었다고? 17년부터가 10개 구단 아닌가요? 저는 삼성이 꼴찌를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삼성 라이온즈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지금 다 꼴찌인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한 희망은 여자 농구죠. 여자 농구가 있어. 삼성생명인가? 그거? 삼성생명. 삼성생명 말고는 다 꼴찌를 했다는 건데 가만히 내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사실 이 스포츠단을 좋아하는 팬들은 옛날부터 그냥 좋았던 거야. 지금 이재용 회장,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실 때 네. 그분이 스포츠단을 진짜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어떻게든 1등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린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랑도 많이 드리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이게 회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 관심이 없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너무 글로벌하고 그래가지고 구글, 애플 이런 데서 무슨 스포츠단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본인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 근데 관심이 없으면 팔든가 팔질 않고 자기가 끼고 있으니까 뭔가 단장들도 지금 각 구단에 못하는 단장들 다 욕먹는다며. 근데 그 단장들을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팬들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나만 고통스럽겠어?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팬들만 고통스럽겠어? 축구, 농구, 배구, 야구단의 그 팬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럼 결국. 구단주? 그러니까 아니 기업이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게 난 당연하라고 보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자기 오너의 판단으로 이게 이윤 추구의 자기의 그 기업의 방향상 맞지 않으면 이걸 아예 놔줘야지. 이거는 흔히 말해서 다른 막말로 성과가 안 좋은 모기업이면 그걸 없애잖아. 그런 것처럼 것도 없애야지. 왜냐면 이건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엮여 있는 문제인 거잖아. 감정이 엮여 있지. 감정이. 그렇지. 감정이 엮여 있는데 아니 예를 들면 일을 잘해. 예를 들면 단장이 일을 잘해. 그래서 구단주가 관심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럼 난 진짜 좋겠어. 그렇다고 삼성 그 자회사들에서 광고를 안 주냔 말이야. 광고는 엄청 줘요. 매출도 막 700억이 넘었어. 그러면 내가 단장이고 구단주가 개입도 없어. 난 진짜 신나서 잘하겠어. 근데 이렇게 시비를 꼬라박고 있으면은 사람들끼리 막 싸운다고 무슨 열성 팬, 라이트 팬 뭐 싸우는데 들어보면 사실 열심히 가서 유니폼 사고 막 거기서 막 사 먹고 이런 사람들이 열성 팬이야. 그런 분들이 라이트 팬이 아니야. 네.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라이트 팬일 수 있지. 1년에 뭐 경기장 몇 번 간다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나 같은 라이트 팬도 너 같은 라이트 팬도. 삼성이 야구를 잘하면 야구장에 가고 싶지 않겠어? 유니폼 하나 사고 싶지 않겠어? 매출을 더 늘 수가 있다고. 근데 그 기회를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지금 시비 찍고 있는데 나 같은 라이트 팬이 뭐하러 경기장을 가? 보통 라디오국의 PD들은 다 본인을 라이트 팬이라고 지칭합니까? 라이트 그 라이가 라디오인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니폼 많이 사는 사람이 열성 팬이지. 그렇잖아. 근데 진짜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단장의 KPI 그 성과 지표가 성적만은 아닐 거잖아요. 이게 매출일 수도 있고 그렇지. 과연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단장님이 기업에서 보기에 팀의 기조와 그룹의 네. 기조가 딱 일치해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라고. 일치군요.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잖아. 이분이 어떻게든 이 단장이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매출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 팀이 잘하면은 열성 팬도 있고 라이트 팬도 있고 다 구장을 찾아와. 안 그렇겠어? 근데 괜히 못하니까 우리 같은 라이트 팬은 구장도 안 가고 맨날 구단 보고 욕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구단주가 딱 봤을 때 그럼 어. 이제 이 단장이 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혹은 관중 수가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거 봤을 때 혹시 그 전 단장보다 지표가 늘렸나? 좋으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단장?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단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그러면 결국 경기장을 가는 팬들의 문제인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 내가 지난번에 막 이거 지금 시그널을 줄 때입니다. 근데 경기장을 찾아가서 본인이 가서 즐기겠다는데 그걸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팬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대구에서 내가 몰라 대구를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그렇게 그 돈 내고 그렇게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거기 가는 게 진짜 유일한 즐길 거리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팬들끼리 이렇게 분열돼. 근데 사실 팀 운영을 잘하면은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LG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신민재가 요새 계속 나오더라. 이번 주에 계속 나왔어. 근데 신민재가 계속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그랬던 선수 아니야. 네. 계속 나오다 말았다. 근데 LG는 가만히 보면 팀 뎁스가 굉장히 두껍잖아. 불펜도 그렇고, 그쵸. 타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하나 찌르고 들어가려면 이 선수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노력했을 때 자기가 성취를 했을 때 이게 실력이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팀은 선수를 FA 뭐 시즌 끝나고 이러면 선수를 데려오거나 주워오거나 아니면 모셔오거나 박혜민 같은 경우는 모셔간 거 아니야. 우리 팀이 꼭 와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 선수층이 그렇게 두꺼운데 우리는 걔 필요 없어. 걔도 필요 없고 걔도 필요 없어. 지금 김상수 오늘 유격수 타격 1등이에요. 그니까 내가 이번에 아레나도스로 우리 드래프트 1위 할 때 김상수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100점 이상씩 계속 찍어줬어. 그러니까 걔도 필요 없고 걔도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헐거운데 그러니까 이 헐거운 사이에서 두 타석씩 서고 이러는 게 이 선수들의 능력치 이렇게 배가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극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치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때 이게
성공을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완전 풀어진 상태에서 두 타석씩 너희들 했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완전 우리 문제가 많아. 기아의 김도영 선수는 대체 얼마나 더 성장하려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엄청난 경쟁과 감독이 엄청 페널티와 그걸 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일부러? 근데 모르지. 김종국 감독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5월까지는 부상 이탈된 선수도 많았고 사실 본인이 못하더라도 성적에 대해서 명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부상 선수가 다 복귀를 했잖아요. 심지어 최원준 선수까지 복귀를 했고 이제부터 한 경기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제 잘려나갈 명분까지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조급한 하는데 게 느껴지는 게 네. 뭐라 그랬냐면 김도영 선수 복귀했으니 이제 부담 주지 않겠다. 편하게 이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바로 1번에 배치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시즌 전에 본인은 일본이 현역 때 부담이 제일 없었나 편했나 보지. 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번 왜냐면 오시네 본인이 하나 보지. 1번에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편해 보였나 봐. 쉽게. 종목이 형은 일본에서 계속 잘하던데 하고. 난 그냥 2번이라 힘들고. 그리고 이제 김도영한테 시즌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김도영은 3루랑 유격수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박찬호는 2루랑 유격수 훈련 시킨다. 그리고 이제 김선민이 부상을 당하겠지. 김선민이 부상을 딱 당했더니 갑자기 김도영도 2루 수비도 시켜야 한다 하면서 2군에서 딱 2루수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자기가 했던 말이랑 자기가 행동하는 거랑 안 맞아. 과거의 김종국, 현재 김종국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류지혁 선수가 또 2루로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맞잖아요. 나는 사실 김종국 감독님한테 제일 타팀 감독이지만 운영의 묘에서 제일 그렇게 했던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그분의 가장 큰 팀은 원맨 팀. 그래서 기아의 처음부터 끝을 다 봐온 사람인 거잖아. 난 근데 그걸 봐왔으면 사실 최원준도 봐왔을 거 아니야. 그럼 최원준이 사실 데뷔 때부터 타격의 그 실링을 갖고 있는 선수가 수비에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렇지. 되게 만개를 못 하다가 외야에서 이제 자리 잡은 다음부터는 이제 타격도 이제 완벽하게 해서 이제 정말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 포지션을 다시 흔드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야 지금 이우성도 써야 되고 소크라테스 써야 되고 하는데 누가 1루 갈 거 하면 나는 답이 없지. 나는 기아 팬도 아니고 그건 기아 코칭 스태프가 할 일인데 그러니까 윌리엄스 감독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최원준 과거 기록 보니까 1루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외야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이면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최원준의 포지션을 다시 바꿔보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 최원준이 포지션 때문에 혼란을 겪고 했던 걸 다 봤던 사람이 똑같이 최원준을 또 포지션을 저녁에 앞두고 갑자기 1루를 보라고 하면서 흔들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다 그렇게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김도영한테 또 포지션을 그렇게 흔들면 이게 제2의 최원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맨팀 감독으로서 가장 갖출 수 있는 장점을 반대로 나는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과거부터 중간 갭투들을 기아가 혹사해서 힘들었던 게 그렇지. 많아요. 신용훈, 한기주, 정원, 이상화. 눈앞에서 봤을 거 아니야. 최근에 동료나. 김윤동도 팔 잡고 쓰러지고 이게 21세기에 있을 일인가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중간 임기영 선수 막 기본 나오면 2이닝이고 하다 안 되니까 최지민 또 나오고 하지만 결국 하나전에서 블론 세이브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2군에서 던진 투수 없나?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그 1, 2군과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었나? 황동화 선수가 대체 선발로 나왔어요. 맞아. 2, 3회까지 잘 던졌어요. 홍재균이 또 홈런 하나 맞았지만 근데 위기 상황 오니까 바로 바꿔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투입을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4, 5이닝은 막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나서 나온 윤중현이 소위 말해 두드러 맞고 있는데 이건 또 안 바꿔. 그러니까 바꿔야 될 땐 안 바꾸고 안 바꿔야 될 땐 바꾸고. 이런 규정들이 대체 무슨 기준일까? 우리는 이제 기준을 모르니까. 우린 바꿔줄 불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선발들이 계속 109 넘기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댓글에 또 남겨주셨어. 제발 정 PD님이 이거 본편에서 얘기 좀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선발들이 평균 몇 구를 던지나 이런 걸 쫙 이렇게 냈더니 1등이 뷰캐논이야. 2등이 수아레즈. 4등이 원태인이야. 이 4등까지가 다 109가 넘어. 이제 뷰캐넌 수아레즈 생각 그거지. 야 얘네한테 맡기라고? 아유 차라리 힘 빠진 내가 낫지. 그러니까 아니 걔네들은 승수에 아마 옵션이 걸려 있겠지. 승수랑 이닝. 외국인 투수들은 걸려 있으니까 원태인도 109가 넘게 던져. 그러니까 우리 뎁스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뎁스를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지금 미치겠네. 응?
근데 지금 고정 포지션 얘기 나왔는데 진짜 저는 그 PD님께서 지난주에 신뢰 얘기도 하셨고 고정 포지션이 생겨야지만 선수들 간에 수비할 때 신뢰가 생기는데 그럼. 단적으로 어제 롯데가 아하. 이제 박승욱 선수랑 안치홍 선수가 정말. 그 연계 플레이가 잘못돼가지고 8회였죠? 네, 결정적인 동점 상황에서. 진짜 현장에서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현장 올해 가셨어요? 네 올해 롯데가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택도 없는 에러가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어제 거는 사실 그거를 최소한 원아웃은 잡을 수 있는 거였고 제 생각에는 박승욱 선수가 베이스를 밟고 던지는 게 제일 좋아 저도 보였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신민재 선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승욱 선수는 무조건 더블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보니까 근데 안치홍 선수가 2루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토스를 한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는 결국 이게 케미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박승욱 선수가 올해 주전 유격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노진혁 선수가 있었고 안치홍 선수와는 그런 약속된 플레이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국 김도영 같은 선수도 이렇게 포지션을 막 돌아가다 보면은 내야에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서로 간의 믿음도 쌓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인데 결국 믿음의 문제. 어제 그것도 오랫동안 선발을 뭐 맞춰 오기는 했을 거지만 네. 유격수로 계속 나오지 않던 네. 선수가 갑자기 유격수 갑자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네. 누군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LG다. 그럼 당연히 오지환이 던지는 거지. 자꾸 찍고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박승욱 선수도 본인이 이제 백업이라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고 만약 근데 이학주 선수였으면은 어. 성격상 밟고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1루를 제대로 안 지가 갔으니까. 지가 했어 던졌어. 만약에 이학주 선수가 던졌으면 무조건 이거 이루에서 아웃이고 내 생각에 에러가 나왔다면 정말 할 것이다. 송구 쪽에서 뒤로 잘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이학주 선수가 수비가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 러닝스로 하다가 에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 생각 뭐 그렇게 잘못된 에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롯데가 어제 경기 돌아보면은 저는 어제 경기가 LG 선발이 이정용 선수였어요. 맞아요. 정말. LG가 올해 약점이 없다가 아니라 선발 쪽에서 지금 계속 사실상 문제예요. 2명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 플로커 선수랑 임창규 선수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켈리는 켈리가 안 좀 좋아요? 기복이 제가 좀 심했어. 드래프트 하면서도 계속 봤었는데 진짜 기복이 심하고 한 헬리 달에 뽑았다 피본분 아닙니까? 예, 한 달에 한두 번? 뭐 그래도 너네보단 높았을 뿐이 그거 다 끝난 얘기를 왜 평생 할 건데 아무튼 그래 너 개 못해. 왜 꼴찌는지 알겠어. 안녕 노 PD 라이브스 어디 갔니? 전화 연결하자. 아무튼 그래 어제는 롯데가 이겨야만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롯데는 이제 스트레이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였고 LG는 불펜데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음. 그렇게 지니까 현장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고 그러니까. 팬들이 그걸 딱 에러를 보자마자 8인에 나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저도 나가고 싶었거든요. 어처구니 없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에러는 진짜 사회인 야구에서도 안 나와. 만약에 현호가 잡았으면 절대 안 주고 자기가 그럼. 밟았을 거예요. 네. 나와. 유도수가 안 들어와. 나와 이러지. 네. 당해보신 분. 아마 지지난 경기인가 하여튼 내가 이루 보고 제가 슛 볼 때 내가 컵으로 들어갔는데 나와 그래서 내가 나왔잖아 이렇게. 나와는 반말이고 마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나와 했어. 내가 반말할 수 기억나. 있지. 반말할 수 있지 괜찮아. 지금은 안 됩니까?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야, 배트로 맞아봤어? 지금 내가 나오면은 당하겠구나. 너희 세 명이서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튼 그래서 롯데가 진짜 힘들구나 느꼈고 제가 기대했던 수비라는 면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안정성이 없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 막아줄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일단 나균환 선수가 부상으로 7월 초에 복귀한다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좀 그랬을 면이 있고 지난주에 보면 또 아이러니했던 거는 한현희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금요일 지난 SS전에 금요일에 109를 던지고 내려가고 그랬다면서. 3일을 쉬고 바로 이제 불펜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뭐 사람이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었고 여전히 황성빈 선수는 2군에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타격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타격 이게 딱 황성빈 선수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보는데 배트에 맞기 전에 이미 발이 나가고 있어요. 그 옛날에 몇몇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때 그 배트에 맞기 전에 이미 도망가는 대표적인 타자였던 이대영 위원이 나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나도 물론 좀 도망가긴 했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정 리뷰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으니까 이군에 한번 가서 그 타격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롯데가 너무나 사랑하는 김민석 선수도 지금 어제 보니까 공이 배트에 맞는데 밀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야구 경기를 지금 소화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는 한번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이군에 보면 지금 신은우 선수가 3할 7푼에 막 OPS가 0.9가 넘어가는 것 같던데 한 번쯤 올라올 때가 됐거든요. 이런 네. 순환을 시켜주면서 이제 외야에 있는 뭐 황성빈, 김민석 선수한테 이야. 좀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겠는데 네. 감독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손성빈의 2루 송구. 이거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와,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네. 손성빈 선수 송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팔이 낮아요. 포스치고. 그래. 근데 소위 말해서 어깨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때리는 게 포수들의 기본인데 어깨 높이에서 나가요. 공이 근데 앞으로 근데 그냥 공이 안 쭉, 떨어져. 쭉 가는 거. 찍어요. 진짜 중력을 위배하는 송구야. 어제 송구 속도가 138km. 야. 이게 메이저리그로 그 비교를 해도 나쁘지 않고 팝타임 1.82초. 와. 트랙맨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굉장한 선수다. 야, 우리 이재원도 2루에서 잡았어. 1루 복 아, 그분이 올라오셨군요. 근데 그분이 올라오셨군요. 근데 비디오 판독하더니 다시 세이브로 정정됐어. 그게 조금 아쉬워. 저희는 어제 반대가 있었죠. 송구 이렇게 아웃을 시켰는데 이게 볼넷으로 판정이 되면서 그쵸.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볼 판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플레이를 한다 전력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뭐 롯데 팬분들 말 들어보면은 덮밥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게 아직 공을 있는 것 덮는다. 같은데 송구 면이나 그런 면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 생각되고. 우리는 뭐 덮밥도 하고 송구도 못하는 포수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10타수를 소화했는데 아직 안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결국 나중에 숙제가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롯데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선수한테도 타격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 좀 롯데 여유를 좀 언제 주겠다. 급합니까? 근데 나 롯데가 올 시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급한 순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그 손정민 선수 역할을 정보훈 선수도 원래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업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롯데에서 송구가 굉장히 좋았지만 포수로 대성하지 못하는 선수가 나균환 선수도 있어. 돌리는 거야? 나종덕 선수였죠. 그건 지금 뭐 2군 가서 투수로 전향하라는 겁니까? 손균환 그게 되는 아니라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수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네. 일정 이상의 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롯데가 플랜을 짜줬으면 좋겠다. 진짜 송구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진짜 멋있더라. 너무- 하이라이트 보는데. 진짜 덥고 짜증난 날씨인데 그거 보면 속이 뻥 뚫린 느낌이라서 그거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타격적으로는 정말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수비에서 자꾸 아쉬운 모습이 나오면 그럴 때는 코너 내야수로의 근데 그렇게 돌리기엔 또 아까운 게 지금 네. 기아에 한준수란 포수가 있는데 나는 최준호 얘기하는 거. 최준우도 마찬가지고. 최준우가 수비가 안 좋아? 이번에도 송구에. 병살 플레이 사실 너네랑 할 때 그거 또 그걸 던져서 그게 조금 아쉽네. 2루 보면서 1루 던졌을 때. 그러니까 이 선수가 타격 재능이 되게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많이 쓸 수가 없는 거야. 감독도 후반에 이제 계속 뭐 김성현 있으면 김성현, 안성현 있으면 그치. 안성현 또 계속 대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선수 난 아까운 거야. 왜냐면 이 선수가 우리가 추신수가 곧 은퇴한다고 봤을 때 그 이후 진짜 우리가 오랜만에 가져보는 유형의 선수거든. 그러니까 최준도 사실 1번 타자 유형은 아니니까. 근데 이 선수가 수비에서 지금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저희 야잡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네. 최준우 선수의 형이 또 야잡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 맞아. 저는 못 봤죠. 저 네. 대신 나온 날이어서. 2년 전이었나? 네, 한 2년 됐는데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소식을 듣고 있는데 송구에 있어서 약간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멀리 갈 것 없이 다 기아에도 김선빈이라는 선수가 뜬공 트라우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거라서 저는 한 가지 약간의 그 개선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의외로 저는 이게 심리적인 이유는 자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 코치가 조금 더 이렇게도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 우리 김지찬 선수도 2루에서 이제는 그치. 슬슬 하지 않고 무조건 약간 풀로 때리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김재성이 못 잡아가지고 막 공 빠지고 막 이래갖고. 근데 그건 김재성이 포수보다 갑자기 1루 떴으니까 그거 잡을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송구가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번 그 포지션에서 오래 뛰다 보니까 생기는 노하우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언더사이즈 선수들은 항상 송구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최준호도 작죠. 김지찬도 작죠. 최준우 작아? 커 크진 보이던데. 크지는 않아. 안타를 자꾸 치니까 커 보이나? 170원짜리지. 근데 이런 선수들 저도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냐면은 내 메커니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잘 간다.
그래.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던지고 내일은 저렇게 던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구 잡으려면 저도 송구 진짜 못 잡는다 생각했는데 한동희 선수 잡는 거 보고 잡는 고쳐 수정이 되는 걸 수정이 보완되는 되는 걸 거니까. 말하는 네, 거지. 그런 걸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투수 코치도 좋은 거는 그 필요한 투수 코치는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잡아줄 수 있는 투수 그렇죠. 코치가 진짜 좋은 투수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양창섭 어떡할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아니, 양창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도 어. 언더사이즈 투수거든. 아니 그러니까 얘는 제구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계속. 왜 안 그리고, 잡히냐면은 내가 제구가 좋은 선수예요, 양창섭은. 근데 이 제구와 이 구속으로 넣으면 두드러 맞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그러네. 던지는 거야. 스스로를 믿지는 못해서 그렇구나. 계속 맞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스포츠야. 맞아요. 직구 제구는 신뢰. 되는데 커브나 슬라이더 제구가 많이 안 되는 투수들도 있잖아요. 이게 예. 결국은 릴리스 포인트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캐치해서 잡아줄 수 있는 코치가 정말 훌륭한 투수 코치가 아닐까. 근데 양창섭 아니 쓱 팬이 봤을 때는 빈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쓱팬이 보면 쓱팬은 당연히 빈볼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빈볼은 그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뭐 그건 사실 정말 뭐 삼성 벤치와 양창섭 본인만 아니까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나는 그 과정에서 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그 추신수나 김강민이 고참 선수들이 한 행동이 뭐 삼성 팬들은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저래서 고참들이 있는 거구나. 뭘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 쪽을 그러니까 누굴 받는지는 안 나와. 근데 추신수만 원샷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신수가 세 개다. 세 번이나 그랬다. 몸을 공을 세 번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3대0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몸쪽 3개였다. 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설사 아니었어도 그런 거를 해놓으면 다음 경기나 이런 팀 분위기에 우리는 좋게 작용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고참들은 잘했고 삼성은 솔직히 뭐 간신법이니까 내가 빈볼이 맞다 아니다 말할 수 없고 오재원 해설은 조금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오재원 위원이 그러니까 박찬호 위원을 비판할 때 그런 뭐 국가대표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과 말 한마디로 선수가 바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본인도 지금 몇 번의 수위를 잘못하면 본인 때문에 그런 피해자인 선수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염두하고 해설을 하셔야 된다. 김종국 같은 행동을 했군요. 과거의 발언이 나를 올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오재원 위원님 보면서 뭐 야구판에 저런 캐릭터 있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말에 위배되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 왜 계속 바보되고 왜 이렇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설하느냐라고 비판했었는데 본인이 그 직접 저건 때린 거거든요라고 할 때도 분명히 본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굉장히 주관적인 투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난 그것도 헷갈리는 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야구 팬들이 되게 답답한 게 완전 빠지는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완전 빠진 볼인데 그걸 스트라이크를 심판이 잘못했을 때 해설자들이 그걸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슬슬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슬슬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재원인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 해설위원 자기가 느끼고 본 경험으로 다 그걸 그렇다고 말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같은 경우도 야 저건 타자 자기가 프로 생활해본 경우나 저거는 빈볼이야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필터링 없이 뱉은 거거든. 그러니까 뱉는 그 스킬도 사실 필요한데 나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제 저거는 100% 빼박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 벗고 이렇게 사과하는 거 보고 저런 사과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예전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치. 저도 이게 뭐 고의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말해도 되죠. 근데 본인이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이거 무조건 한 거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야구 잡사에 나와서 하면 되죠. 아니면 본인 개인 방송이나 그런 데서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모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팬들이 나와 있는 그런 방송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삼성 팬이 보기에 그건 빈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나는 라이브를 안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도 이슈가 되길래 찾아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재구 불안이야. 그 만약에 재구 불안 맞추려고 그랬으면 엉덩이를 그냥 맞췄겠지. 아니야. 그럼 내가 보기에는 재구 불안이야. 최정을 상대하는 투수들은 항상 몸쪽을 많이 던져요. 아니 그리고 최정 선수는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전 타석에 홈런 쳤고, 근데 몸쪽으로 공이 3개 들어왔어. 기분 충분히 나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참들도 그 얘기 할 수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양창섭은 재구 불안으로 맞은 거다.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건 맞아. 최정이 지금 페이스가 되게 올라왔거든. 흔히 말해서 또 왜 사람답지 않게 칠 때 장난 모드인데 아니죠. 지금 3, 4, 6에 OPS 1을 찍었어. 네. 어제 경기를 끝으로. 근데 사실 이럴 때 항상 최정이 사고를 맞아. 페이스 떨어지고. 그래서 한 2, 3에 쉬고 오고 그다음부터 다시 무한의 삽을 퍼.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최정
선수가 기분이 나빠하긴 했잖아. 근데 그게 이게 빈볼이구나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게 아니고 또 맞았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또 맞히나? 약간 맞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 관심법이지.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랬다는 거야. 그래, 상황 나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출신수도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조심해달라. 라고 이제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려고 그 연봉을 받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선수 연봉 얼마냐? 17억일 걸? 리그에서 제일 많지 않나요? 아니요, 구자욱이 20억이야. 구자욱이 1등이구나. 우리 근데 그 와중에 또 웃긴 거는 아이, 참. 양창섭이랑 이제 오재원 의원이랑 인스타에서. 이렇게 어. 또 인스타로 배틀을 뜨지 않습니까? 탈무드를 인용해가면서 서로 탈무드 겪어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웠어요. 또 이제 막 밤중에 뭐 누가 맥주 하고 지웠어? 썼는지 서로 이제 다 비공개했는지 24시간 지나서 지나진 거 아니야? 그런가? 스토리는 24시간 지나면 아 그런 지워지잖아. 기능도 아시는군요. 인스 쓴 거는 24시간 오. 지나면. 야, 야, 내가 너도 쓰잖아. 니들을 깐족대려고 그때 한번 처음 시도해봤어, 인스 아 쓰는 그러세요? 거. 응. 근데 이제 그거라서 우리만 이겼을 때.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인가 앞두고 서로 둘이 화해를 했대요. 아 그래? 강민호의 주선하에. 야, 공 맞은 최정이들 니들끼리 얘기를 하해. 야 강민호도 한 방 맞았어. 대체 강민호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안 끼는 데가 없지? 아, 근데 나 그나마 삼성에서 사람 치름 치고 있는 강민호야. 아, 그니까요. 그나마. 강민호는 좋은 선수이자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강민호 은퇴도 지도자를 하든 해설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래든 잘 사람들과 지내면 더 잘할 것 같아. 맞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예, 강민호 선수가 아니, 아름답게 얘기해야지. 같은 이거는 비슷한 이슈 있었잖아. 오재환이랑 황성민 충돌. 아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팬은? 롯데팬은. 그날 저 현장에 그날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 뭐 어디에 폴에 묶여 있습니까? 자꾸 뭐 어느 경기를 하든 난 거기에 있었대. 포켓남이야? 아니 잠실 경기고 저희 선배님이 거의 다 가시기 때문에 늘 물어보세요. 당연히 제가 일이 없었고 그날은 사실 데이트 겸 같이 갔거든요. 이런 물어보면 우리가 열성 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안 라이트 맞는데요? 팬이니까 열성 팬이니까. 열성 팬이지 이렇게 경기장에 맨날 제가 그때 아니 저는 스위트 있었는데요.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위트 팬. 아무튼 우린 다 놀렸으니까 네 얘기하세요. 아무튼 그날 봤는데 사실 그 옆에서 보니까 그 전체적인 화면에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 왜 또 저기서 자빠져 있어 이러고 막 이제 왜 잡아줬는지 못 보니까. 왜냐면 저희는 공을 1루에 공이 갔으니까 그거 거길 보고 있었죠. 아 또 왜 그리고 저기서 하필 황성민이 자빠졌어. 그렇지. 뭔가 의심스럽지. 요즘 안 그래도 내가 애정을 너무 갖고 있다가 좀 싫어하시려고 그러고 있는 선수가 자빠져 있으니까 아 왜 또 저기서 자빠져 있어 봤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뭐 아웃인가 뭐 도대체 뭐 또 뭘 한 거야 이제 막 우웅 거리니까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설위원도 그랬고 이게 뛰는 방향에 주루 선상에 오지환 선수가 있었고 물론 오지환 선수 수비를 하려고 들어왔지만 당시에 공이 오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줘야 됐고 2루에 있으려면 좀 다른 위치에서 공을 받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황성민 선수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안하다. 옆에서도 막 이러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네. 근데 이제 그 주루 방해가 좀 어렵잖아요. 수비 방해냐 주루 방해냐 그렇지. 맨날 싸우잖아. 왜냐면 오지환은 뭐 LG 팬 입장에서도 얘기해줘야 될까. LG 팬 입장에서 오지환은 수비를 하러 온 건데 황성민 수비를 방해한 거 아니냐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잖아. 경우에 명쾌한 방법이 뭐냐면은 오지환은 수비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예전에 이번 주에 기아도 1루 견제가 빠져서 주자 가려고 그러는데 1루수가 주자를 덮쳤어요. 근데 이거는 왜 주루방이 아니냐? 1루수는 공을 찾으러 가는 수비 행위를 했거든. 이런 행동을 하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 때 1회에 그 아마 고영민의 에러였나 그랬는데 이승엽 선수가 1루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주자랑 충돌하면서 주루방해가 인정됐거든요. 즉 수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수비수는 그거는 수비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조건 주자한테 먼저 우선권이 그렇지, 생기는 우선권이죠. 거구나. 주자는 달리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수도 그 홈 승부할 때 베이스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워주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그 제가 리플레이를 보면서 설마 황성빈 선수가 저걸 보고 충돌을 했을까? 고난이도의 그 어떤 원베이스를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오히려. 오재환 선수였으면 그 정도 플레이를 하거든요. 어. 오재환 선수가 그런 센스가 굉장히 지금 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 했을까 하다가 아니지 그럴 리는 없겠다. 그냥 달리려다 앞에서 정말 열성적인 주류를 하다가 그렇게 된 후방 거구나. 충돌이. 아니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계속 1루를 보면서 뛰던데. 그러니까 뭘 오지환을 못 봤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 2루 쪽도 보면서 아, 왔다 갔다 그래? 뛰어요. 그래서 아, 그래? 혹시 저때 그 정도 머리까지 돌아갔을까 했는데 제 생각 아직 야구를 하면서 그 정도 여유가 근데 있을 것 같지는 2루에서 않고. 3루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3루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2루를 볼 게 아니라
그러네. 아니 그냥 보통 룰을 밟고 더 지나가서 서잖아. 아, 그렇지. 그렇죠. 오바런 하면서. 그렇지. 아, 약간 네. 그렇게 지나가서 서는 건데 역시 자팀 선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시다. 황성민 선수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기본적인 타격을 해줘야지만 본인의 발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공을 맞추고 지금 베이스에 가다 보니까 수비할 때 제가 이 두 번을 봤거든요. 일단 1, 3루수가 다 전진을 합니다. 아, 거의 뭐 투석까지 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그렇게 맞춰서 안타가 많았겠다면은 작년 같은 타구로 올해는 안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수비가 이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3볼에서도 기습 번트를 떼던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불만이 되는 게 사실 번트를 냈을 때 번트를 제대로 대고 뛰면은 별로 불만은 없어요. 근데 번트를 대려다가 걷어가지고 스트라이크 먹을 때 그거 제가 환장하거든요. 진짜. 소리만 하는 개수작. 그러니까 그거 진짜 짜증나지. 그게 예전에 김지찬이 그거 한다고 쌍욕 먹었잖아. 아 그러니까 되려면 되든가. 예, 늦게 그러니까. 빼가지고 그거 쓰레기 좀 먹고. 그거 하나씩 보고 있으면 좀 환장하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네. 김지찬은 이제 펜스를 직접 맞히고 있어. 어제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쳤나 내가 슬로우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타격 코치가 바뀌었어요 1군에. 옛날 타격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 조금 김지찬 세웠습니까? 선수가. 아니 굽힌 건 그대로인데 이 배시 나오는 이 각도가 옛날 이게 백 헤드가 쳐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평 땅이랑 수평으로 이렇게 많이 휘둘렀다고. 근데 몸의 구조가 인간의 손의 구조가 이걸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배트가 이렇게 진짜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손 때문에 이렇게 들린다고. 네. 그래서 끝부분을 맞으면 끝부분이 아니고 이게 배트가 들리기 때문에 땅볼이 나오기 좋은 구조야. 그게 그 스윙이. 그 스윙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2루타를 칠 때 내가 이렇게 돌려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럼 그 다음에 다들 땅볼 치고 뭐 그랬지. 타격 코치를 바꿨어? 타격 코치가 2군에 계시던 나이 많은 일본 타격 타치바나 코치가 코치. 그래도 올라오셨는데 13대 10이 된 거야? 그 전에 너는 경기들 진짜! 야, 그 전에 경기들 봐봐라 임마. 한 점 되고 0점 되고. 내가 그래서 토요일 경기 있기 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얘네들은 야구라는 게 점수를 내서 그러니까 타자 주자들이 홈을 밟으면 점수가 나고 상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면 이기는 경기라는 걸 모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진짜 네가 그 전에 4패만 아니었으면 내가 야 13대 10 타격전 존나 재밌냐라고 물어보려고 했었어. 타격전이면 저도 좋다며.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 그토록 원하던 사실 타격전.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왜 사람 마음은 다 똑같네. 이렇게 하면 내가 사이코패스 같은데 그래서 야구는 투수다 이 말을 하려고 그걸 했었다. 그렇지. 결국 박무세, 돌피스 2등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투수다. 안 하고 싶어 이거. 도피디님 나 진짜. 야구는 투수야. 현재야. 저 사람한테 안 하고 싶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야구는 투수라 너는 하지만 13점을 냈잖아 지금 쓰기 임마. 완전 네가 터졌다고 생각하고 5대1에서 TV 끝나고 꺼놓고는 나 이제 켜도 소영, 되냐 크크크. 아, 그랬어요? 나 이제 켜도 되냐 막 이랬어.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켜고 막. 지금 좀 나가고 있겠네요. 야 나는 화면이. 역전 말로 홈런이었냐 그거? 처만 누수가 꺼버렸어. 난 안 보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역전 말로 없는 쳤다고 막 이제 오니까 이제 켜도 되냐라고 물어본 거지. 이제 안 난 되겠습니까? 집에서 화도 안 내. 어? 이제 집에서 화도 안 내고 어. 그냥 체념이야. 많은 삼성 팬들이 그럴 거야. 내가 지금 네. 오수환 이거 입고 있지만 이것도 집어 던지고 싶어. 진짜 다음 어떡하냐 일품 뭐가 될까? 정말. 근데 제가 랜더스필드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강팀은 일단 연패가 없어야 되잖아요. 슬럼프도 없어야 되고. SSG가 연패를 잘 안 당한 이유가 홈런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슬럼프에 빠질 것 같으면 꼭 홈런이 도와주는 것 같고 이번에 역전승도 보면은 그 구장 자체가 굉장히 홈런 친화적인 구장이거든요. 펜스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경기장 크지도 않은데. 사실 또 내려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팀이 이 구장과도 이제 혼연일체가 돼 있군요. 아니 삼성은 그 홈런 3인데 왜 연패를 많이 빠집니까? 그거는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약팀들은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가지 못해. 그래서 대량 실점을 해. 저는 근데 삼성 부팬으로서 어. 삼성 야구를 볼 때만 느끼는 건데 한 이닝만 일합니다. 삼성은. 그러니까 대량 득점이 한 3, 4점 나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한 몇 이닝 쉬어 타자들이. 맞아 그때 아니, 야금야금 쫓아가고 아니 쫓겨을 당해요. 근데 뭔가 어려움이 딱 봉착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넘어서야 돼. 예전에 이제 삼성 잘할 때는 뭐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안지만도 있고 이럴 때는 좀 그날 누가 하나가 안 좋아. 그럼 다른 애가 나와서 막았거든. 결국 안지만 막는 이런 선수가 나와가지고 말로 만들어 놓고도 지가 막고 어떻게든 막았어.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방망이들이 점수를 더 내면 이기는 게 야구 경기긴 하잖아.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삼성이 근데 2막 한 5점 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 오늘 할 만큼 했다. 그 얘네 쟤네 다 안 되는 거야. 타자 투수 다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은 지금. 하긴 그러니까. 보통 집중하고 그러면 있겠죠. 12를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구장 얘기 꺼낸 거는 뭐 네. 랜더스필드가 작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구장과 선수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 있고 그 구장에서 경기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고 가면은 랜더스 팬들이 늘 일루 쪽을 다 채우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에너지를 얻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그 네. 관중수 1위고 네. 우리 그거 그래서 또 아까 현재가 말했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말 안 하고 그냥 해도 돼. 아니 그래서 나는 성적 좋으니까 또 성적 좋은 LG 팬이랑 목요일에 또 간다고. 그래. 파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이 삼성 팬들은 어떤 그런 지금 직감들이 왔어.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꼴찌잖아. 근데 팀 뎁스가 이렇게 헐거워져 버렸으면 이걸 다시 채우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 마치 하나가 걸렸던 시간처럼. 그래서 우리 댓글편에 나 야구 잡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막 이렇게 와주시던 IKKS님이 아, 계셔. 하나 팬이신데 너희들도 알잖아. 네. 오랜만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근데 하나는 이제 뎁스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해서 이제 가는 분위기야. 그 자리를 삼성이 이제 물려받았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추스려야 돼 팀을. 빨리 자진 사퇴를 하든 뭘 하든 팀을 추스려야 된다고. 네. 제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용단을 내리시라. 제발. 진짜 그 사인 팬들이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왜. 정말. 우리 노피디도 왜 고통을 받아야지 모르면서. 그래. 오늘 너무 내가 얘기 많이 했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삼성 야구 보고 그러니까 다랬긴 하고. 눈에 다랬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더 하실 얘기 좀 해보세요. 방금 하나 얘기하셔가지고 아, 문동주 네. 선수가 아, 8이닝 문동주. 무실점 맞죠? 아직 아직 리그에 완투라는 투수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후라도도 8, 네, 9회 말 투아웃에 바뀌었고. 그날 이제 그 얘기도 해야 되구나. 요키 선수가 이제 떠났는데 키움이 이제 그 낭만을. 환송회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걸 낭만이죠. 이제 전광판에 띄워가지고 해주는데 키움이 진짜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한 감정도 가지고 있고 감성도 가지고 있고 선수나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후라도 선수는 그 버스 기사분들에게 고기를 직접 샀대요. 맞아요. 같이 고생하고 이게 그런 데서 진짜 하나로 묶여 있는 끈끈한 팀이라는 걸 느꼈고 어제 뭐 맥킨이 좀 털리니까 요키 씨 아직 출국 안 했는지 물어보던데 키움 팬들이 아직 안 갔으면 잠깐만 있어 보라고. 처음 왔는데 그 투수가 약간 털렸지. 네. 뭐 그게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이번에 잘 또 재활하면은 그렇지. 또 있으니까 당장 쿠에바스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보유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외국인 선수 보유 제도가 저도 그래서 한 명만 더. 우리 컴프야 드래프트에서 제가 선구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앞서가는 단장 여러분. 하지만 근데 해봐도 삽이다. 별거 없더라. 그거 다 썼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 문동주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지금 신인왕 경쟁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롯데의 김인석 선수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키움의 그 포수 김동원? 네, 그 선수도 WR이 굉장히 좋던데 음. 이번 시즌 신인들 보는 재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살짝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삼성 신인 누가 있지? 노피디님 누가 있습니까? 삼성 신인. 신인이요? 네. 팬 중에선 정현재라고 라이트한 신인 팬이 있는데. 근데 나이가 좀 많아서. 이호성. 근데 요즘에 요즘 어디 삼성에 갔어? 저기 누구야 조민성, 류승민, 조민성 무슨 안주영 신인이야? 잘 쳐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근데 타 팀이 보기에 근데 이름이 낯선 선수들이 이제 라인업을 채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호성은 그때 선발 시킨다고 이공 보내지 않았어? 선발로 장기적으로 네. 키운다고? 그랬던 것 같아. 안주영은 한 26 이상 됐을 거야 나이가. 아유 저희보다 10살이나 어리네요. 아니 그래도 신인이고 이런 건 아니지. 어쨌든 신예급. 진해급이다. 네. 신예급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못다한 얘기는 댓글편에서 네.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PPL도 끝났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네. 자 댓글편에서 만나요. 보통 이거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랬지. 왜 자꾸 같이 하길 호응을 원하십니까? 유도하십니까? 힘드실 수 있잖아. 그래요. 직업병이야. 아까 보통 2부 본표 끝나고 야질 하진 않았어. 여기 야즈. 댓글편에서 만나요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야즈를 해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부 샷다를 내고 어. 본표는 약간 PPL 때문에 다 초기화 됐어. 아 야지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 그래야 나도 야젤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네 이렇게 공조라고 본편 공조라고만. 본편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구 재밌게 많이들 즐기시고요. 이번 각자의- 주가 좋은 주입니다. 뭡니까? 장마가 올라옵니다. 아, 그렇구나. 야구 없을 수 있는 행복한 주일 수 있다. 그러면 롯데 대 삼성의 주중 3연전을 못 볼 수 있는 겁니까? 진정한 멸망전. 서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로한테 다 질 것 같다고. 근데 아니 두 팀이 서로 한 1승 차이밖에 안 날 거야. 네. 지금 롯데가 조금 더 못했는데 거기서 도찐 객진이지 뭐 사실. 서로 팬들이 여기서 지면 진짜 끝이다. 우리는 그런 걸 멸망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런 단어를 들어본 것 같아요. 이미 끝이야 10등인데 뭐. 야 진짜. 씨. 그러니까 1부 리그 저희 마지막에 있고 음. 1부 리그 네. 마지막에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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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네,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오늘도 이번 주도 야질! 야질! 신나게 야질이 안 나온다. 신나게 안 그 나와. 단톡방에 남겼는데 그 삼성 아까 그것도 자막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최하위로 내려앉은 건 개막 이후 2018년 5월 14일 이후 1865일만. 시비한 적 있다니까. 내 기억이. 아니, 리그 끝났을 때도 꼴짠 적이 있다고. 아니 그건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없다. 예, 저 그걸 그건 말했던 없다고. 거예요. 역사상 꼴찌를 해본 적이 없다고.